옛날 조선 후기, 충청도 어느 한적한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솔매 마을에 강진사라 불리는 어른이 살고 있었습니다. 강진사는 젊은 시절 잠시 낮은 벼슬을 지냈으나 이후 상업에 손을 대 큰 재산을 모으고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살며 어른 대접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인매를 가졌고 언제나 깔끔한 도포 차림으로 위엄을 잃지 않았습니다. 강진사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번개 같은 판단력과 추진력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일이든 오래 고민하는 것을 시간 낭비라 여겼고 일단 결정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밀어붙이는 성격이었습니다. 망설이는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법이다. 한 번은 큰 장이 선 날 귀한 약재를 파는 상인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값이 비싸다며 서로 눈치만 보고 머뭇거렸지만 여기 있는 약재 전부 내게 넘기시오. 며칠 뒤 그 약재가 궁궐에서 쓰이게 되어 값이 10배로 뛰자 사람들은 그의 배짱과 속도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는 이런 성공 경험들을 통해 자신의 방식이 옳다는 확신을 더욱 굳혀갔습니다. 강진사에게는 아랑이라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아랑은 어릴 적 어머니를 여의었지만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 속에서 아름답고 현숙하게 자랐습니다. 초승달 같은 눈썹에 맑은 눈동자를 가진 아랑은 얼굴만큼이나 마음씨도 고와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녀는 수줍음이 많으면서도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녔습니다. 특히 수놓기 솜씨가 뛰어나 그녀가 수놓은 비단 손수건은 장터에서 높은 값에 팔리곤 했습니다. 한 번은 마을의 가난한 과부가 장에 내다 팔 곡식을 도둑맞아 길가에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아랑은 조용히 다가가 자신의 비단 복주머니에서 은화 몇 잎을 꺼내 쥐어주었습니다. 아주머니, 이걸로 우선 급한 불부터 끄십시오. 잃어버린 것은 너무 상심 마시고 기운 내시면 다시 채울 수 있을 겁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서 아랑의 어진 성품은 더욱 빛났습니다. 강진사는 이런 딸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랑의 배필을 정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에게 걸맞은 사윗감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결단력과 추진력을 가진 사내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높은 기준 때문에 여러 혼담이 들어왔지만 번번이 그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명망 높은 김판서 대가들이 찾아와 혼인을 청했을 때였습니다. 자네, 지금 당장 내 딸과 혼인하고 싶은가? 내 집 살림을 맡아 번창시킬 자신이 있느냐? 어르신, 혼사는 일륜지대사인데 어찌 이리 갑자기. 우선 양가 어른들께 예를 갖추어 아뢰고 차근히 상의를 드리는 것이 순서일 듯합니다. 허, 사내 대장부가 결단력 없이 일이 우물쭈물해서야 큰일을 도모하겠는가? 자네는 내 사윗감이 되기엔 부족하구먼? 이 혼담은 없던 일로 하세. 그는 이런 식으로 여러 혼담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 일이 반복되자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랑 아가씨가 시집도 못 갈까 걱정했지요. 아랑 역시 아버지의 조급함에 마음이 불안했지만 아버지의 완고한 성격을 알기에 속마음을 애써 감출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봄, 날씨가 유난히 덥던 날, 강진사가 보리를 보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마을 어귀 뒷간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볼일이 급한 듯 허리띠를 풀려 애쓰다가 잘 풀리지 않자 짜증을 내며 허리춤에서 작은 칼을 뽑아 단숨에 허리띠를 잘라버리고는 뒷간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 강진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골커니 저런 배포와 결단력이야말로 사내가 갖춰야 할 덕목이 아닌가. 저놈이라면 내 딸을 맡겨도 좋겠다 하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 젊은이는 이웃 마을에서 보부상 노릇을 하는 황급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황급은 이름처럼 성격이 불같고 참을성이 없으며 행동이 앞서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천둥 황급이라 불렀습니다. 강진사는 즉시 황급을 찾아가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자네, 혹 장가갈 생각은 없는가? 어르신, 사내라면 당연히 장가가서 가정을 이루고 싶지 않겠습니까?
좋은 처자만 있다면야 당장이라도. 좋아. 그럼 내 딸 아랑이와 혼인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내 딸은 얼굴도 곱고 마음씨도 비단결 같지. 자네 같은 결단력 있는 사내에게 딱 어울리는 배필일세. 강진사어른의 따님이시라면야 저야 더할 나위 없는 영광입니다. 좋습니다. 쇠뿔도 당김에 빼랬다고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 날짜를 잡아 바로 혼례를 올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진사는 황급의 거침없는 태도에 흡족해하며 그 자리에서 사흘 뒤로 혼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아랑아, 내가 드디어 내 배필감을 찾았다. 판단이 번개처럼 빠르고 결단력이 넘치는 사내이니 틀림없이 우리 가문을 더욱 번창시킬 게다. 사흘 뒤에 혼례를 올릴 것이니 그리 알 거라. 아버님, 어찌 그리 중요한 일을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사흘 뒤라니요. 너무 성급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름조차 모르는데요. 허허, 뭘 그리 걱정하느냐. 내가 사람 보는 눈은 틀림없다. 이런 사윗감은 하늘이 내려주신 인연이니 너도 만나보면 분명 마음에 들게다. 아랑은 아버지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천둥 황금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미가 급하다 못해 천둥 같다는데 과연 저런 분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아버님은 결단력이라고 하시지만 그저 무모하고 참을성 없는 것은 아닐까? 그녀는 밤새 뒤척이며 걱정으로 눈물 지었습니다. 아가씨, 너무 걱정 마셔요. 어르신께서 다 깊은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혼례 전에는 누구나 마음이 싱숭생숭한 법이지요. 사흘 뒤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강진사의 집은 아침부터 잔치 준비로 북적였지만 갑작스러운 혼례와 신랑감에 대한 걱정으로 사람들의 표정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자자, 꾸물거리지 말고 서두르게. 음식은 푸짐하게 차리고 풍악도 멈추지 말게나. 오늘 같은 좋은 날 지체할 시간이 어디 있나. 아랑은 방 안에서 하얀 화롯을 입고 족두리를 쓴 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가늘게 떨리는 손은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유모님, 제 가슴이 왜 이리 답답하고 두려운 걸까요? 정말 괜찮을까요? 드디어 혼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붉은 관복을 차려입은 황급은 나타났지만 그의 얼굴에는 조급함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왜 이리 꾸물거리는 거요?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해 지기 전에 첫날 밤 치러야 하지 않겠소? 집례관과 하객들은 그의 무례하고 성급한 태도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랑은 그런 신랑의 모습을 보며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혼례식은 끝났고 밤이 깊어 신방에 들게 되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신방 안, 긴장과 어색함이 감돌았습니다. 이보시오 임자. 이제 우리가 부부가 되었으니 당연히 오늘 밤 당장 합방하여 자식을 낳아야 하지 않겠소. 가문을 잇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소. 뭘 그리 뜸을 들이시오. 서방님, 아무리 그래도 어찌 첫날 밤부터 모든 일에는 순서와 때가 있는 법인데 이리 서두르시면. 뭐가 때가 있다는 거요. 혼례까지 치렀으면 당연히 자식을 낳는 것이 부부의 도리 아니오. 꾸물거리지 말고 어서 이리 오시오. 그는 아랑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려 했습니다. 아랑은 그의 난폭한 태도에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싫습니다. 어찌 이리 무례하십니까?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신방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는 결국 마당에 나와 있던 강진사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불안한 예감에 휩싸인 그는 급히 신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첫날 밤에 이게 무슨 소란이란 말이냐. 장인어른,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아니, 따님께서 부부의 도리를 다하지 않으려 하니 제가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혼례를 치렀으면 당연히 합방하여 대를 이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서 따님에게 자식을 낳으라고 호통을 쳐 주십시오. 그 순간 강진사는 자신의 성급한 판단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중요하게 여겼던 결단력이 사실은 배려 없고 참을성 없는 무모함과 조급함일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결단력 있는 사윗감인 줄 알았더니 앞뒤 가리지 못하는 무모한 놈을 들였구나. 내 딸에게 몹쓸 짓을 하였어. 자네 같은 무례하고 조급한 자에게 내 귀한 딸을 맡길 수 없네? 이 혼인은 없던 것으로 하겠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게. 뭐라고요? 혼례까지 다 치르고 이제 와서 나를 내쫓겠다고요. 이렇게 모욕을 주다니. 좋습니다. 저도 이런 집에는 더 이상 미련 없습니다. 그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신방을 뛰쳐나가 그대로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신방에는 촛불만이 힘없이 흔들리고 있었고 아랑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습니다. 강진사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랑. 이 아비의 어리석음 때문에 내게 큰 상처를 주었구나. 그날 밤 강진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평생 자신의 신념처럼 여겨왔던 빠른 판단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깨달은 그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날 이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강진사의 실수를 이야기하며 아랑 아가씨를 안타까워했습니다. 모두 내 불찰이요. 나의 성급함이 여러 사람에게 걱정을 끼쳤구려. 앞으로는 모든 일을 더욱 신중히 살피겠소. 시간이 흘러 강진사는 더 이상 혼사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랑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제는 그녀 스스로의 마음이 이끄는 인연을 찾도록 지지해주기로 했습니다. 아랑아, 이제는 내 마음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거라. 아비는 내 선택을 믿고 기다려주겠다. 몇 달 후 한양에서 학문을 깊이 연구하던 젊은 선비 윤 서생이 요양차 솔매 마을에 내려와 머물게 되었습니다. 윤 서생은 학식이 깊고 인품이 온화하며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잔치가 있던 날 아랑과 윤 서생은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천천히 그리고 진심으로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윤 서생은 아름다운 시를 지어 아랑에게 선물하기도 하고 아랑이 좋아하는 난초를 구해다 주기도 하며 조심스럽게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낭자, 제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으나 낭자를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낭자께 어울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저의 진심을 받아주신다면 평생을 낭자를 귀히 여기고 아끼며 살겠습니다. 그의 진솔하고 사려 깊은 말은 아랑의 마음을 깊이 움직였습니다. 강진사는 딸과 윤 서생의 만남을 묵묵히 지켜보며 딸의 얼굴에 되찾은 미소를 보았습니다. 마침내 아랑과 윤 서생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혼례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성껏 준비되었으며 온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복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아랑아, 아비가 오늘 또 하나 크게 깨달았다. 혼인이란 결단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구나.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아끼며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법이구나. 아버님께서도 진정한 지혜를 얻으셨으니 저희에게 더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 후로 강진사는 자신의 성급했던 과거를 교훈 삼아 마을 사람들에게 신중함의 중요성을 조언하는 현명한 어른으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아랑과 윤 서생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고 강진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솔매 마을에 오래도록 전해 내려오며 성급한 판단의 위험과 인내와 신중함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교훈이 되었다고 합니다. 옛날 조선 후기 충청도 어느 한적한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솔매 마을에 강진사라 불리는 어른이 살고 있었습니다. 강진사는 젊은 시절 잠시 낮은 벼슬을 지냈으나 이후 상업에 손을 대 큰 재산을 모으고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살며 어른 대접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인매를 가졌고 언제나 깔끔한 도포 차림으로 위엄을 잃지 않았습니다. 강진사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번개 같은 판단력과 추진력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일이든 오래 고민하는 것을 시간 낭비라 여겼고 일단 결정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밀어붙이는 성격이었습니다. 망설이는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법이다. 한 번은 큰 장이 선 날 귀한 약재를 파는 상인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값이 비싸다며 서로 눈치만 보고 머뭇거렸지만 여기 있는 약재 전부 내게 넘기시오. 며칠 뒤 그 약재가 궁궐에서 쓰이게 되어 값이 10배로 뛰자 사람들은 그의 배짱과 속도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는 이런 성공 경험들을 통해 자신의 방식이 옳다는 확신을 더욱 굳혀갔습니다. 강진사에게는 아랑이라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아랑은 어릴 적 어머니를 여의었지만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 속에서 아름답고 현숙하게 자랐습니다. 초승달 같은 눈썹에 맑은 눈동자를 가진 아랑은 얼굴만큼이나 마음씨도 고와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녀는 수줍음이 많으면서도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녔습니다. 특히 수놓기 솜씨가 뛰어나 그녀가 수놓은 비단 손수건은 장터에서 높은 값에 팔리곤 했습니다. 한 번은 마을의 가난한 과부가 장에 내다 팔곡식을 도둑맞아 길가에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아랑은 조용히 다가가 자신의 비단 복주머니에서 은화 몇 잎을 꺼내 쥐어주었습니다. 아주머니, 이걸로 우선 급한 불부터 끄십시오. 잃어버린 것은 너무 상심 마시고 기운 내시면 다시 채울 수 있을 겁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서 아랑의 어진 성품은 더욱 빛났습니다. 강진사는 이런 딸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랑의 배필을 정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에게 걸맞은 사윗감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결단력과 추진력을 가진 사내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높은 기준 때문에 여러 혼담이 들어왔지만 번번이 그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명망 높은 김판서 대가들이 찾아와 혼인을 청했을 때였습니다. 자네, 지금 당장 내 딸과 혼인하고 싶은가? 내 집 살림을 맡아 번창시킬 자신이 있느냐? 어르신, 혼사는 일륜지대사인데 어찌 이리 갑자기. 우선 양가 어른들께 예를 갖추어 아뢰고 차근히 상의를 드리는 것이 순서일 듯합니다. 허, 사내 대장부가 결단력 없이 일이 우물쭈물해서야 큰일을 도모하겠는가? 자네는 내 사윗감이 되기엔 부족하구먼? 이 혼담은 없던 일로 하세. 그는 이런 식으로 여러 혼담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 일이 반복되자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랑 아가씨가 시집도 못 갈까 걱정했지요. 아랑 역시 아버지의 조급함에 마음이 불안했지만 아버지의 완고한 성격을 알기에 속마음을 애써 감출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봄, 날씨가 유난히 덥던 날, 강진사가 보리를 보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마을 어귀 뒷간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볼 일이 급한 듯 허리띠를 풀려 애쓰다가 잘 풀리지 않자 짜증을 내며 허리춤에서 작은 칼을 뽑아 단숨에 허리띠를 잘라버리고는 뒷간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 강진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골커니 저런 배포와 결단력이야말로 사내가 갖춰야 할 덕목이 아닌가. 저놈이라면 내 딸을 맡겨도 좋겠다 하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 젊은이는 이웃 마을에서 보부상 노릇을 하는 황급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황급은 이름처럼 성격이 불같고 참을성이 없으며 행동이 앞서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천둥 황급이라 불렀습니다. 강진사는 즉시 황급을 찾아가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자네, 혹 장가갈 생각은 없는가? 어르신, 사내라면 당연히 장가가서 가정을 이루고 싶지 않겠습니까? 좋은 처자만 있다면야 당장이라도. 좋아. 그럼 내 딸 아랑이와 혼인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내 딸은 얼굴도 곱고 마음씨도 비단결 같지.
자네 같은 결단력 있는 사내에게 딱 어울리는 배필일세. 강진사어른의 따님이시라면야 저야 더할 나위 없는 영광입니다. 좋습니다. 쇠뿔도 당김에 빼랬다고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 날짜를 잡아 바로 혼례를 올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진사는 황급의 거침없는 태도에 흡족해하며 그 자리에서 사흘 뒤로 혼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아랑아, 내가 드디어 내 배필감을 찾았다. 판단이 번개처럼 빠르고 결단력이 넘치는 사내이니 틀림없이 우리 가문을 더욱 번창시킬 게다. 사흘 뒤에 혼례를 올릴 것이니 그리 알 거라. 아버님, 어찌 그리 중요한 일을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사흘 뒤라니요. 너무 성급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름조차 모르는데요. 허허, 뭘 그리 걱정하느냐. 내가 사람 보는 눈은 틀림없다. 이런 사윗감은 하늘이 내려주신 인연이니 너도 만나보면 분명 마음에 들게다. 아랑은 아버지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천둥 황금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미가 급하다 못해 천둥 같다는데 과연 저런 분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아버님은 결단력이라고 하시지만 그저 무모하고 참을성 없는 것은 아닐까? 그녀는 밤새 뒤척이며 걱정으로 눈물 지었습니다. 아가씨, 너무 걱정 마셔요. 어르신께서 다 깊은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혼례 전에는 누구나 마음이 싱숭생숭한 법이지요. 사흘 뒤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강진사의 집은 아침부터 잔치 준비로 북적였지만 갑작스러운 혼례와 신랑감에 대한 걱정으로 사람들의 표정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자자, 꼬물거리지 말고 서두르게. 음식은 푸짐하게 차리고 풍악도 멈추지 말게나. 오늘 같은 좋은 날, 지체할 시간이 어디 있나. 아랑은 방 안에서 하얀 화롯을 입고 족두리를 쓴 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가늘게 떨리는 손은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유모님, 제 가슴이 왜 이리 답답하고 두려운 걸까요? 정말 괜찮을까요? 드디어 혼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붉은 관복을 차려입은 황급은 나타났지만 그의 얼굴에는 조급함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왜 이리 꾸물거리는 거요?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해 지기 전에 첫날 밤 치러야 하지 않겠소? 집례관과 하객들은 그의 무례하고 성급한 태도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랑은 그런 신랑의 모습을 보며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혼례식은 끝났고 밤이 깊어 신방에 들게 되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신방 안, 긴장과 어색함이 감돌았습니다. 이보시오 임자. 이제 우리가 부부가 되었으니 당연히 오늘 밤 당장 합방하여 자식을 낳아야 하지 않겠소? 가문을 잇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소? 뭘 그리 뜸을 들이시오? 서방님, 아무리 그래도 어찌 첫날 밤부터 모든 일에는 순서와 때가 있는 법인데 이리 서두르시면 뭐가 때가 있다는 거요? 혼례까지 치렀으면 당연히 자식을 낳는 것이 부부의 도리 아니오. 꾸물거리지 말고 어서 이리 오시오. 그는 아랑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려 했습니다. 아랑은 그의 난폭한 태도에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싫습니다. 어찌 이리 무례하십니까?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신방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는 결국 마당에 나와 있던 강진사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불안한 예감에 휩싸인 그는 급히 신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첫날 밤에 이게 무슨 소란이란 말이냐. 장인어른,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아니, 따님께서 부부의 도리를 다하지 않으려 하니 제가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혼례를 치렀으면 당연히 합방하여 대를 이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서 따님에게 자식을 낳으라고 호통을 쳐 주십시오. 그 순간 강진사는 자신의 성급한 판단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중요하게 여겼던 결단력이 사실은 배려 없고 참을성 없는 무모함과 조급함일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결단력 있는 사윗감인 줄 알았더니 앞뒤 가리지 못하는 무모한 놈을 들였구나. 내 딸에게 몹쓸 짓을 하였어. 자네 같은 무례하고 조급한 자에게 내 귀한 딸을 맡길 수 없네? 이 혼인은 없던 것으로 하겠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게. 뭐라고요? 혼례까지 다 치르고 이제 와서 나를 내쫓겠다고요. 이렇게 모욕을 주다니. 좋습니다. 저도 이런 집에는 더 이상 미련 없습니다. 그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신방을 뛰쳐나가 그대로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신방에는 촛불만이 힘없이 흔들리고 있었고 아랑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습니다. 강진사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랑. 이 아비의 어리석음 때문에 내게 큰 상처를 주었구나. 그날 밤 강진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평생 자신의 신념처럼 여겨왔던 빠른 판단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깨달은 그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날 이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강진사의 실수를 이야기하며 아랑 아가씨를 안타까워했습니다. 모두 내 불찰이요. 나의 성급함이 여러 사람에게 걱정을 끼쳤구려. 앞으로는 모든 일을 더욱 신중히 살피겠소. 시간이 흘러 강진사는 더 이상 혼사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랑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제는 그녀 스스로의 마음이 이끄는 인연을 찾도록 지지해주기로 했습니다. 아랑아, 이제는 내 마음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거라. 아비는 내 선택을 믿고 기다려주겠다. 몇 달 후 한양에서 학문을 깊이 연구하던 젊은 선비 윤 서생이 요양차 솔매마을에 내려와 머물게 되었습니다. 윤 서생은 학식이 깊고 인품이 온화하며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잔치가 있던 날 아랑과 윤 서생은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천천히 그리고 진심으로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윤 서생은 아름다운 시를 지어 아랑에게 선물하기도 하고 아랑이 좋아하는 난초를 구해다 주기도 하며 조심스럽게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낭자, 제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으나 낭자를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낭자께 어울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저의 진심을 받아주신다면 평생을 낭자를 귀히 여기고 아끼며 살겠습니다. 그의 진솔하고 사려 깊은 말은 아랑의 마음을 깊이 움직였습니다. 강진사는 딸과 윤 서생의 만남을 묵묵히 지켜보며 딸의 얼굴에 되찾은 미소를 보았습니다. 마침내 아랑과 윤 서생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혼례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성껏 준비되었으며 온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복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아랑아, 아비가 오늘 또 하나 크게 깨달았다. 혼인이란 결단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구나.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아끼며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법이구나. 아버님께서도 진정한 지혜를 얻으셨으니 저희에게 더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 후로 강진사는 자신의 성급했던 과거를 교훈 삼아 마을 사람들에게 신중함의 중요성을 조언하는 현명한 어른으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아랑과 윤 서생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고 강진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솔매마을에 오래도록 전해 내려오며 성급한 판단의 위험과 인내와 신중함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교훈이 되었다고 합니다. 옛날 조선 후기 충청도 어느 한적한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솔매마을에 강진사라 불리는 어른이 살고 있었습니다. 강진사는 젊은 시절 잠시 낮은 벼슬을 지냈으나 이후 상업에 손을 대 큰 재산을 모으고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살며 어른 대접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인매를 가졌고 언제나 깔끔한 도포 차림으로 위엄을 잃지 않았습니다. 강진사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번개 같은 판단력과 추진력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일이든 오래 고민하는 것을 시간 낭비라 여겼고 일단 결정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밀어붙이는 성격이었습니다. 망설이는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법이다.